주제와 이제 친해지는 순서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5분 남짓의 짧고 굵은 강연을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주제가 암호라서 그런가 오늘 왠지 강연자께서 인디아나 존스처럼 등장하시지 않을까, 말 타고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처럼. 빠바바.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암호인 김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암호인. 그러면 암호문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암호문 보는 거예요? 나 또 푼다. 풀어도 돼요? 술이 들어간다. 뭐예요? 자, 지금 화면에 SURRI라고 돼 있네요. 카이사르 암호를 이용해서 만든 암호문입니다. 그 장군? 그렇죠. 율리어스 시저라고 있죠. 자기 어떤 동맹국들하고 비밀리에 통신하려고 사용했던 그 암호가 카이사르 암호, 이렇게 불리는 암호입니다. 자, 그러면 저게 뭔지 한번 해독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반대로 보는 건가? 저렇게 보여주면은. 지금 보시는 저것이 카이사르 암호, 시저 암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A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D로 표시하고, B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걸 E로 표시하고, 이렇게 세 글자씩 뒤로 물려서 데이터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 암호문을 밑에 거에다 놓고 그렇죠. 원래 단어를 위에 걸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P로 시작하는 거. P, R, O P, R, F. O. 놀라운 프루프, 증명. 그러니까 증명 이렇게 됩니다. 놀라운 증명의 증명을 프루프. 좀 긴 문장을 카이사르 암호로 바꾸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저건 이제 아까보다 문장이 길어졌죠. 그렇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전쟁통에 이제 암호 해독을 한다. 그러면 저런 것들을 이제 해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독하면 될까요? 중요한 게 일단 반복되는 문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단어부터 찾아내서 이제 개를 풀어야죠. 그렇죠. 그런 방식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뭐 빈도 분석을 한다, 패턴 분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암호문에서 네. 가장 자주 나오는 어떤 알파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글자를 암호화시켰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겠죠. 이. 그렇죠. 그럼 그 글자를 이로 바꾸는 겁니다. 약간의 좀 창의력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맞아. 그 미국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조디악 킬러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사당국에서는 범인을 잡으려면, 또 피해자를 막으려면 암호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풉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시골의 노부부가 그걸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을까요? 부부인데 서로 암구어로 대화하는 부부. 이분들이 원래 퀴즈 푸는 걸 되게 좋아하던 부부인 것 같습니다. 낱말 퍼즐 같은 거 좋아하시고. 그렇죠.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분들이 이거는 살인자가 보낸 편지니까 킬, 죽이다라고 하는 KILL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를 킬로 바꿉니다.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또 해독하고, 그러면 그거보다 사실은 또 더 강한 암호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암호의 역사 그러면 이거는 창과 방패, 뭐 전쟁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고 만들고를 반복해오는 어떤 전쟁의 역사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멋있다. 지금 그러면 제일 번성하고 있는 암호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RSA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RSA. 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본톡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RSA 암호도 지금 해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해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양자 컴퓨터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뭐 군사, 외교, 뭐 인터넷 뱅킹 이런 데 널리 사용되는 RSA까지도 해독해 보겠다. 이런 어떤 경쟁들을 뭐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양자 컴퓨터가 그거 아직 나오려면 좀 지금 막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요새 각국 정보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스토어 앤 디크립트 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토어는 저장하는 겁니다. 네. 디크립트 레이터는 후에 해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오가는 모든 정보를 일단 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그때 가서 풀어본다. 그거 마치 그냥 해동 생각 안 하고 일단 냉동 인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런 거죠. 네. 나중에 해동되면 살릴 수 있겠지 하고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또 거꾸로 그럼 양자 컴퓨터로도 안 깨지는 암호를 또 만들어야지, RSA 암호보다 더 강한 걸 만들어야지, 또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로드맵을 가지고 그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호의 아주 굉장히 초기적인 암호부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암호 이런 것까지 쭉 한번 훑어보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RSA라는 단어도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RSA. 비밀번호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암호를 쓰는 데가 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인터넷 뱅킹 하시면 뭐 계좌 비밀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뭐 계좌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은행으로 보내면 해커들이 비밀번호나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하실 때 비밀번호를나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은행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요. 그게 그냥 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나 그걸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웹브라우저 같은 거 이렇게 띄우고 인터넷 뱅킹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약에 자물쇠 아이콘이 등장하면 이거 지금 암호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맞아. 봤어. 또는 뭐 HTTPS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게 지금 암호 통신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데 우리 위성 방송 있지 않습니까? 위성 방송이라고 하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예요. 뭐냐면 위성에서 방송 신호를 지상으로 쏘잖아. 내려보내는 네. 거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용을 낸 사람만 돈 낸 사람만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암호화를 해야 그걸 돼. 암호화시켜서 지상으로 뿌리는 겁니다. 암호가 그냥 이렇게 비밀번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RSA 암호가 나오기 전까지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화 통신은 전부 도청되고 있었어요.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예전에 집에서도 전화 딱 받으면 이제 다른 방에서 받으면 다 들리잖아요. 맞아. 엄마 끊어. 그랬어. 네. 맞아. 완전 열려 있던 시절. 네.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인터넷이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일반인들은 몰랐지만 그 이제 휘필드 DP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벌써 그 먼 옛날에 76년이라는 그 시기에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인터넷이란 거를 일반인들이 다 연결될 날이 미래에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고받고 사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텐데 막강한 보안을 갖는 어떤 암호로 우리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내가 어떤 창고에다가 귀중품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열쇠를 딱 넣어서 그 문을 잠궜어요. 이제 내가 그 귀중품을 그 창고에서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열쇠. 똑같은 열쇠를 넣어서 반대로 돌려야 되죠. 네. 이런 게 전통적인 암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윗필 디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군대에서 쓰던 암호 방식을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도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 통신을 할 때 저 사람과 나는 사전에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예를 들어 같은 부대에서 야 너는 저 적지로 가서
정보를 염탐해 갖고 와. 근데 나랑 비밀 통신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1, 2, 3, 4, 5를 키로 이용해서 서로 암호 통신을 할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암호 키를 외운 상태에서 적지로 들어가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현대 인터넷 세상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인터넷 쇼핑몰 할 때 기본적으로 내 신용카드 번호 이런 거 보내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인터넷을 그냥 떠돌면 안 되니까 당연히 암호화 시켜서 이상한 글자로 바꿔서 보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번호를 암호화 시켜서 보내시려면 본사를 한번 방문하셔서 암호키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하죠.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이라는 게 기본 전제가 생전 보도 듣도 못 산 사람하고 비밀 통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불특정 다수와 통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위필드 디피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자, 내가 창고 문을 잠그고 여는데 자물쇠하고 열쇠를 구입해서 자물쇠로 채우고 열 때는 열쇠로 열고 잠글 때 쓰는 것과 풀 때 쓰는 거를 다르게 쓰면 안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 2, 3, 4, 5로 암호화 시켰으면 뭐 7, 8, 9, 6 이런 다른 번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비대칭키 암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놓칠 것 같아요. 잠깐만. 그냥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살면 안 돼요.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 2, 3, 4, 5로 잠궜는데 5, 6, 7, 8, 9로 푸는 거죠. 안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들어냅니다. 그걸 해냅니까? 네. 대단들하다. 진짜 대단들해. 그러면서 자물쇠는 잠글 때만 쓰고 네. 열쇠는 풀 때만 쓰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딱 만들 때 메인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신용카드 번호를 저희한테 전송하실 때는 요 자물쇠를 쓰세요. 이렇게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물쇠를 가지고 신용카드 번호를 채우죠. 그래서 보내면 열쇠는 본사 직원이 쇼핑몰 관리자만 갖고 있으니까 풀어보는 겁니다. 이러면 불특정 다수와 비밀 통신을 할 수 있죠. 알 것 같아요. 그럼 이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 포장을 수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멋있다.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학을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학을 잘 모르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죠. 수학으로 암호화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수학이니까.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학자를 고용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NSA에 고용된 수학자들은요, 포장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아니면 해독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씁니까? 주로 해독이겠죠. 해독을 해요? 해독을 그러면 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건당 예를 들어 러시아 정보부를 뚫었어. 이번 달에 허탕 쳤다. 보너스 그렇지. 월급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고정 급여가 있고 어디 뭐 일본을 뚫으면 성과금이 나오는 이런 건지. 근데 암호 문제는 다 보안 사항이거든요. 설사 지금 깨고 있어도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그 암호를 안 준비를 쓸 거 하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아니, 일하는지 이런 거는 참 알기는 어려워요. 김수환 교수님 정도 되면 주변에 NSA 직원 한 명쯤 알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해주나? 진짜 수학은 저한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예. 아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을 보이신 게 우리가 1, 2, 3, 4, 5로 암호화 시켰으면 1, 2, 3, 4, 5로 푼다가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윗필드 디피라고 하는 학자가 야, 자물쇠 열쇠 개념을 이용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비밀 통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냈는데 실제로 성공하진 못해요. 그렇죠. 거기엔 고도의 수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반대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비대칭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함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리베스트, 샤미르, 에이들맨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RSA라 그러는데 이 암호에서는 어떤 종류의 수학이 사용되냐면은 아주 쉽게만 얘기하면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요. 소인수 분해. 그거 아니에요? 2, 3, 5, 7, 11, 13 이거? 그게 이제 소수라고 불리는 프라임 넘버인데 그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눌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예요. 그렇게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들의 네, 곱으로 만들어져. 어떤 숫자가 두 개의 숫자로 곱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 보지 마시고 말씀 아니요. 나누시면 돼요. 아니, 오늘 나는 그냥 관객이 아니야. 나도 힘들어. 나 오늘 방청객이야. 도와줘. 나도 힘들어. 지금 지날 것 아니 이거 같아. 홍진경 말씀 씨가 나누세요, 못하면 갈 편안하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이 따라와.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한 병 더 마셔 빨리. 미치겠네. 일단 네. 소인수 분해 하기 전에 곱하기 먼저 하면 더 쉽잖아요. 곱하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뭐죠? 6, 6이잖아요. 네. 그러면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 3. 2, 3. 2하고 3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 분해거든요. 네. 35 같은 건 어떨까요? 5, 7, 2, 35.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는 소인수 분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제 소인수 분해를 좀 큰 걸로 해볼게요. 11,663. 소인수 분해. 소인수분 하라고요? 이제 곱하기 근데 두 개로. 3으로 끝나는 건 소인수 분해 안 되지 않아? 3으로 끝나는 게 있죠. 7, 9, 63. 네, 7, 9, 13 있죠. 알겠어.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어. 그렇게. 내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어렵다. 이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걸 얘기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는 쉽지만 곱해진 것을 이게 무엇을 곱해서 나왔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저희가 5자리. 5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요? 예, 근데 RSA에서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나온 최종적인 숫자의 자릿수가 617개를 써야 되는 거대한 숫자인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잠그는 키와 여는 키가 다르다 그랬는데, 우리가 밖에다가 공개할 잠그는 키는 바로 이 곱해진 그 큰 숫자가 공개돼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숫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두 개의 곱인 건 알지만 이 두 개가 뭔지 모르잖아요. 열 때 필요한 건 바로 이 두 개의 곱이 각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 아무리 이걸 봐도 이걸 금방 알아내기는 어렵고, 이런 것이 이 체계의 보안성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이거 보시면 나 이런 마음인 것 같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러니까 시청률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이겼네? 보는 거죠.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